배달의 민족을 쓰세요? 써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망했으면 좋겠다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는 전 정찬희 대표님 오랜만에 뵀는데 보자마자 살쪘다고 그래서 네. 똥석을 지금부터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쓰세요? 써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망했으면 좋겠다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가자! 조회수가 지금, 왜냐면 그 기사 나온 대로 얘네가 좀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업체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해주세요. 업체 돌아다니면서 좀 굽신굽신 모드였다면 시간이 지나고서 독점 과열이 되면서 일반 좀 돈이 있는 업체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사이트지만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는 최악인 거죠. 제가 보는 시스템은 그래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배달의 시스템의 문제 같아요. 배달 시스템 문제. 네, 이거는 개선되지 않는 이상 결국 소비자들은 과연 만족을 할까? 왜냐면 모든 것들이 업주한테 떠밀린다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이런 수수료도 수수료의 문제지만 배달의 민족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몰아간다는 거. 많이 모르니까 한 번에 합배송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포장의 퀄리티로 간다고 할지언정 음식 다 식어서 가고.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업주가 포장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소비자가는 올릴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응하는 뭐 음식이 식지 않게 해서 핫팩을 넣어서 간다든지 결국은 박리담회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배달 시스템 자체가 잘 될 수 없겠구나. 결국 배민의 이런 문제점들을 깰 수 있는 업체가 나오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배달 대행해주는데 없고 다 배달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차이를 봤을 때 우선은 배민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는 식당을 하는 사람, 저도 자영업을 하니까 식당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이다. 웬만하면 이용을 안 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는 배민은 한번 톡 건드려주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력하게 있어요. 사업자 입장에서 업주 프렌들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쓰긴 하지만 이게 좋아서 쓰는 건 아니다. 그쵸.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들이 나오려면 업장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누가 돈을 벌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배달의 장점은 요즘 식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사실 건물 임대료보다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배달의 업종의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인건비가 결국은 자기네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좋게 주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이런 부가적인 옵션에 결국 그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말씀이세요? 포장 용기에 대해서 좀 더 돈을 더 써야 된다든지 용기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지 않기 위해서 남들 다 비닐봉다리를 쓴다면 쇼핑백으로 가야 하는 거고 이런 부가적인 것들 뭐 핫팩을 넣어야 된다든지 아이스팩을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옵션들이 결국 인건비 상응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국 배달에 달려있는데 이 배달하는 시스템을 봤을 때 이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버이츠 같은 경우가 좀 그랬거든요. 저는 우버이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배달하는 사람은 이 한 업체밖에 갈 수가 없고 이 한 업체에 갔을 때 경로를 우버이츠에서 지정을 해주고 그렇죠. 그거를 이탈하면은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보면은 우버이츠 하는 사람들은 깔끔해. 그러니까 받아먹는 사람들도 첫 대면에서 배달 음식이지만 배달 음식 같지 않은 좀 더 깔끔함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버이츠는 저도 좋아하는 서비스였는데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했고 네. 우버이츠랑 똑같이 베낀 서비스가 국내에 있죠. 쿠팡이츠라고. 쿠팡이츠는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우버이츠 모델 그대로 가져온 모델이거든요. 쿠팡이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쿠팡이츠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두드려 패고 있잖아요. 이 기점으로 조금 쿠팡이츠가 어떻게 전략을 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세가 바뀔 것 같아요. 뭐 각 지자체에서 배달 앱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실용화가 되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배달의 명수.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절대 배달 앱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걸 따라잡을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쿠팡이츠가 좀 이런 거에서는 잘 전략을 세운다면 배민을 그냥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마케팅 회사를 하지만
배민을 까는데 같이 한몫을 할까? 같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이 되게 선동 문화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더 기사를 보고도 그냥 그닥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들은 걔네가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가 수수료를 몇 프로를 먹든 나는 결국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결국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소비자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선동을 잘 해줬을 때 바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재미있는 이걸 시장 점유율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마트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커머스 업체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배달 시장에서 한 90% 정도 점유율을 받고 있고, 완전히 독점. 아마 쿠팡이츠가 저는 쿠팡이 좀 잘 쓰는데 저도 쿠팡이 썼어요. 점유율 아직 1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뒤에 쿠팡이 있으니까 쉽게 망하지는 않겠으나 90%인데 서비스가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쿠팡이츠의 장점은 우버이츠랑 비슷해가지고 그 동선이 다 보이니까 기사의 동선이 다 보여가지고 저는 얼마 전 며칠 전에 이건 막 갑자기 쿠팡이츠를 찬양하는 것처럼 됐는데 5, 4, 3, 2, 1 하면 인터폰이 울릴 거 하니까 정말 1 하니까 땅 하고 울리더라고요. 왜냐면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 어디에 오토바이 됐는지가 이게 다 추적돼서 보이니까 지금쯤 울리겠지 하고 문 열림 딱 누르니까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금방 전달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 네. 한국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상해요. 빠르죠.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업주는 소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민에서는 가맹점주들을 타겟으로 지금은 잡은 게 아니고 소비자 타겟으로 전환을 했죠. 네. 근데 결국은 업주들의 시스템이 모든 걸 바꿔놓을 것 같아요. 이거 새로운 관점인데, 제가 지금 대표님 얘기하실 때 어떤 관점이었냐면, 자영업자 관점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 누구냐, 사장님들에게 뭔가의 다음 길을 좀 열어주는, 사장님들에게 다가가는 업체가 이길 것이다. 제가 생각한 건 그래요. 왜냐면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유행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네네. 소비자들이 점점 더 굉장히 지능적으로 빨라요.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자체가 우리는 좀 빠르죠. 네,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업주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네. 빠르게 움직이지만 적자를 내면서까지 절대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은 그 채널들이 업주분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런 비상한 머리를 조금씩 활용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한 플랫폼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네네. 쿠팡 이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분명히 들은 사람들은 한번 쿠팡 이츠 써볼까 네. 하고 한두 명이 이용해 볼 거고, 결국 이거는 바이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배민 자체가 이번에 변화가 없다면 정말 빠르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게 배달의 민족이든 이게 뭐 요기요든 쿠팡이츠든 플랫폼 락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왜냐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바로 점주가 움직인다는 거죠. 가게 사장들이. 왜냐면 저도 이번에 이제 제가 하는 요식업에 딜리버리 매장을 따로 런칭을 했는데 리뷰들의 대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음식이 다 흔들려서 넘쳤다. 음식 다 식어서 왔다. 이 두 개가 가장 커요. 근데 이 두 개가 점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점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배달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배민을 최대한 안 쓰기 위해서 저희 딜리버리에서 하는 건 생존을 슬로건을 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주가 운영하지 않는 오토 매장은 가맹을 내주지 않겠다. 네. 그 이유는 점주가 배달 직접 가. 점주만큼 서비스가 확실한 사람이 없죠. 배달을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고 인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이 최대한 식지 않는다. 네. 쿠팡 이츠에 더해줘야 될 수수료, 배민 팁, 배달 팁을 내가 갖지만 반대로 그 받은 거를 장사가 더 잘 되게 여기서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서비스 자체가 어떠한 배민이 아닌 다른 앱이 있다면 바로 가요.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 저는 요식을 모르니까 저는 배민도 많이 쓰고 쿠팡이츠도 많이 써요. 쿠팡이츠에 있는 업체들이 객단가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좀 있다라고 전 느껴지고. 왜 그럴까요? 근데 그래서 물어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배달료를 받으면 안 돼요. 어. 그래서 그 배달 팁 결국 음식값에 녹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배민의 기사를 제가 올라온 거 댓글을 몇 개 봤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전화로 시켜 먹자.
직접 전화하자.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화 주문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일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질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한마디로 또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민으로 시키세요가 나오는 거고. 네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것만 점주 입장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끝나지 않을까? 저희는 배민은 사이드 옵션으로 쓰거든요. 배달이 바쁠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배달 대행 서비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직접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만 좀 개선된 앱이 나오면 제가 생각하는 건 배민이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지자체가 해줄 일은 예를 들면 배달의 명수 같은 거라서 이게 프론트라고 하거든요. 프론트 단에서 어플을 만들 게 아니라 이 백단에서 이 업체들이 주문을 받거나 하는 쪽에 이쪽에 표준화를 일으켜버리고 프론트 단은 자유 경쟁하세요. 뭐 이런 모델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더 가능하다는 거죠. 배민을 따라가는 옵션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인력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의 배달 시장 딜리버리 히어로가 들어와서 약간의 미움을 사고 있고 쿠팡이츠가 좀 떠오르고 있는 약간 경쟁자인데 앞으로 생각되는 2020년과 21년의 배달 시장의 모습. 배달 대행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는 당연히 존재를 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점점 배달 자체가 배달로 돈을 벌자 시스템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생존의 조건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소비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맛있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게 할까를 언제든지 연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한 건 업체들이 이거 배달의 기술도 하나의 수익 집단이잖아요. 이 수익을 절대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쿠팡이츠도 어떠한 플랫폼도 떠오를 때 처음에 할 때는 수익을 포기하면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겠지만 결국은 걔네도 시간이 지나면 배민처럼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맛있는 걸 결국 나가서 먹자.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업을 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음식을 주문해 먹던 와서 먹던 어디서 먹던 음식의 경쟁력, 그러니까 음식의 부가가치의 본질은 맛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정찬혁 대표님이 하신 얘기는 맛을 보존 혹은 매장에서 먹었던 것처럼 맛있게 혹은 집에서 먹지만 더 맛있게 먹기 위한 노력에 어딘가에 부가가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사실 요식업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요식업을 배달 시장으로 봤는데 이 업주는 배달 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시장이 배달일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어쨌든 먹는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건 맛이다. 이런 인사이트를 오늘 하나 배워가고 갑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런 걸로. 음식은 본질은 맛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민의 방향과 앞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네. 업체의 선택에 따라서 향후 시장은 달라질 것이다. 결국 소비자의 본질은 맛있는 음식을 싸게 먹고 싶은 건 당연한 거.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거에 종합적인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느낀 건 뭐였냐면 어떤 플랫폼인지 상관없이 결국 요식업은 돌고 돌아서 다시 맛으로 돌아온다. 본질인 거죠. 네. 어떤 누구든 맛있게 전달하는 데 관심을 가져라 혹은 고민을 해라. 뭐 이런 걸로 좀 보였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업주는 그다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업주는 그냥 뭐 흥하는데 타면 그만이지. 이런 정도로 별로 업주들 입장에서 특정 플랫폼에 대한 애착은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뻘소리만 엄청 많이 했네요.